안녕하십니까. 날이 뭐 오늘 잠시 풀렸다가 또 다시 추워진다고 그러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용도 지구 영역으로 들어가시는데, 지난주에 용도 지역에 대한 종류하고 행위 제한의 모습을 배우신 게 있죠. 간략하게 정리 좀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일정한 지역의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용도 지역은 세분에서 21가지가 있었죠. 21 용도 지역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용도 지역 지정에 따르는 행위 제한의 모습으로서 2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각각의 21개 용도 지역마다 건축물의 건축 제한, 용도 제한이라고도 말하죠. 용도를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규모를 제한을 받죠. 규모, 다시 말하면 크기라고 말했던 거죠. 크기 제한이 있더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크기 제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건폐율과 용적률 이렇게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죠. 건폐율, 용적률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크기 제한의 건폐율, 용적률을 포함해서 건축물의 종류 제한까지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이러한 것들이 규정된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죠. 그래서 대통령령상에 21개 용도 지역마다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라든지 건축물의 크기 제한이 있더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 제한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서만 파악하시면 되고 암기를 하거나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신에 여기는 건폐율 수치라든지 용적률 기본 수치는 여러분이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새로운 교재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게 되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해당되는 페이지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8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 수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 부분 수치 간략하게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고 넘어갑시다. 수치가 매년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을 크게 나눠서 개발 지역인 도시 지역과 보전 지역인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형태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보전 지역이라고 칭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됐을 때 모든 보전 지역의 기본 건폐율 수치는 20%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 하나 이제 주의할 것은 관리 지역 중에서 계획 관리 지역이 있죠. 계획 관리 지역의 경우는 건폐율 수치가 40%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별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 수치를 7, 9, 7, 2 그렇게 칭했던 거죠. 70, 90, 70, 20이란 말이죠. 이랬을 때 이제 녹지지역은 세 가지로 세분이 됩니다만 용도적 자체가 세분되어봤자 똑같이 20% 그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세분되죠.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이렇게 세분이 되더라도 그 비율은 동일하게 70%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용 주거가 있고 일반 주거가 있고 준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준주거는 70, 일반 주거는 60, 전용 주거는 50의 형태에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3종 일반 주거지역만 반대로 50이 나오는 거죠. 3종 일반만 50 하는 수치.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은 네 가지죠. 우리가 이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하는 순서에 따라서 98, 78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98, 78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되네요. 이런 데서 지금 그 건폐율 수치 중에서는 여러분 이제 수치를 이제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걸 지금 써놨어요. 우리가 일정한 일반적인 보전증은 거의 다 20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계획관리만 4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거적 부분에서 일반 주거적 기본 형식을 60으로 놓지만 그중에 3종 일반은 얼마예요? 3종 일반 주거적은 50%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것은요, 지금 일반 상업지역과 유통 상업지역 부분이죠. 일반 상업과 유통 상업은 둘 다 건폐율은 동일하게 8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건폐율 수치니까 반복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 92페이지 보세요. 교재 92페이지 가면은 이제 용적률 수치가 있다고 그러죠. 용적률 수치를 보시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모든 보전지역의 기본 용적률은 80%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80%이나 그중에 계획관리지역만 100% 그렇게 하는 거죠. 계획관리지역만 100%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의 용적률 우리가 100%입니다. 100%인데 그중에 하나 다른 게 있죠. 그래도 녹지지역 중에서 어디? 보전녹지죠. 보전녹지는 또 반대로 80% 하는 수치가 나오죠. 80%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업은 뭐 400, 350, 300 이렇게 되어 있고, 주거지역의 경우에 준주거가 500이고 일종 전용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일종 전용 100, 그 다음에 150, 200, 250, 300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보면은 1500의 범위 안에서 중심 상업이 1500, 일반 상업이 1300이죠. 1300이고 아래에 있는 유통 상업은 1100입니다. 1100이고 가운데 근린 상업은 900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반 상업과 유통 상업은요, 건폐율 수치는 똑같이 80이에요. 근데 용적률이 좀 다르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수치를 여러분이 공부는 하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몇 가지 지금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것, 그런 걸 좀 주의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 수치 관계는요, 문제 형식도 좀 알고 들어가세요. 아주 그 문제 형식이 세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단순하게 수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 수치를 묻는 문제가 나오죠. 예를 들어 무슨 건폐율 수치가 예를 든 것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찾기 하겠죠. 공업적 70%, 농림적 20%, 뭐 이런 식으로 계획관리적 40% 이렇게 수치 자체만을 묻는 겁니다. 이건 뭐 오히려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는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요, 비교 형식을 물어봐요. 양자 비교의 틀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묻는 경우가 생겨요. 양자 비교를 가지고. 예를 들어 건폐율 수치가 같은 것으로 짝지어지지 않는 것을 나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보실래요?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이 60이죠. 건폐율 수치가. 그런데 3종 일반은 그 중에 또 5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 지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1번. 자, 3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그 다음에 옆줄 그어놓고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지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3종 일반도 50, 2종 저종도 50 맞네요. 또는 뭐 2번 지문에가 예를 들어 유통상업지역하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유통상업지역도 건폐율이 80이고 유통상업지역도 일반 상업도 건폐율 80, 유통상업도 건폐율 80이라고요. 똑같은 수치 맞잖아요. 아니면은 세 번째처럼 보전녹지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나온다고 한번 해볼까요? 보전녹지는 똑같네요. 똑같은 거고 수치 다른 거 뭐랬나요? 이제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되겠네요.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은 보전관리는 20이지만 계획관리는 40이죠. 이렇게. 그러면 틀린 것은 3번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자 비교 형식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문제가 이제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순서를 문제. 용도적 몇 개를 나열을 내놓고 다음 중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수치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형식은 세 가지인데 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본 수치는 꼭 암기를 하셔야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인 만큼 한 문제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건폐율 용적률 기본 수치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던 거고,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봐야 될 게 추가적인 내용 한두 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용적률, 용도 지역은
우리가 지금 건폐율의 기본 수치라든지 용적률의 이제 기본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셨고요. 자,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법률의 편제 체계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88페이지에 기본교재 88페이지에 건폐율의 기본 수치가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89페이지를 가시게 되면은요, 건폐율 강화 규정과 그 다음에 건폐율 완화 규정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90페이지인가요? 90페이지 가면은 특례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특례사항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시험에 아직까지 건폐율 강화